김종대 레이더 코너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뭐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는 호주 노동당 상원 의원이 현지 교민들 집회에 참석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한국이 이종섭 대사를 보낸 이번 결정은 호주뿐만 아니라 네. 호주 한인 사회에도 무례한 것이다. 호주뿐만 아니라 호주 상원 의원인데 본국의 정부를 직접 이야기를 했군요. 네. 게다가 노동당이 지금 집권 여당이더라고요. 사실상 더 나은 사람 보내라 이런 말도 있어요. 더 나은 사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렇지. 호주와 한국은. 근데 노동당 정부가 이제 작년인가 집권했죠. 예. 그래서 과거에 보수당 정부의 정책을 이제 많이 전환해서 중국에도 다시 가까워지고 있고. 그렇죠. 예, 또 이 인권, 평화 이런 진보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부가 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사태 초기부터 계속 얘기한 게 호주 사회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거다. 가만 두고 보지를 않는구나. 예, 거기는 예. 노조도 세고 그렇죠. 또 인권단체, 시민단체 이런 어떤 그 자유주의 가치가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네요. 우리보다 나아요. 예, 그래가지고 예. 아마 분명히 이거 예. 정부보다는 아마 여론이나 정치권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드디어 나왔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우리 교민들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마이크를 잡은 거거든요. 예. 예, 이렇게 하면 교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출금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아니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그렇지. 이게 지금 예.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예. 제가 이걸 왜 언론에서 안 쓰나 모르겠는데 21일 날 귀국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공항에서 짐도 안 풀고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갔습니까? 국방부. 아. 자, 이게 내가 지금 이게 뭐 방산 회의하러 저 신원식 국방장관 만나러 간다 그러는데 아, 외교부 소속 아니에요? 대사는? 외교부 소속인데 방산 협의한다고. 방산 협의한다고 갔어. 예, 그 다음날 예. 외교부도 갔다는 거예요. 예. 지금 매일 돌고 있는데 첫 번째로 공항에서 짐도 안 푸른 상태에서 신원식 국방장관을 찾아갔다는 뜻은 이미 귀국 전에 일정을 조율하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거기를 가면 안 됩니다. 그것도 저기 피의자가. 6명 공관장들이 다 간 것도 아니고 혼자 네. 간 거예요. 개별 면담을 한다고 왔어요. 그러면은 비공개예요. 피의자가 범행 현장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얘기요. 아니 지금 저기 뭐냐면은 이게 국방부에 신원식 장관이 있고 예. 그 밑에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있죠. 예. 이 사람이 누구 넣으라 빼라 이첩하라 마라 가장 노골적인 그 외압을 넣은 당사자죠. 예. 지금 자리에 있어요. 그다음에 국방부 조사본부 있죠. 유재은이 아직 법무관리관이에요? 예, 아, 그래요? 예, 출국 금지자죠. 아. 그다음에 국방부 조사본부 있습니다. 여기는 최상병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그 사건을 이첩받아서 8명을 2명으로 피의자를 확 줄이는 데가 여기 아닙니까? 예. 그거 다 국방장관 지휘를 받고 있어요. 거길 가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공수처 그 소환을 한 해 만에 이렇게 앞두고 누구 협조가 제일 필요하겠습니까? 국방부죠. 증거랄지 서류랄지 말 증언이랄지 이런 것들은 현직들이 진짜 말 맞추러 갔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날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 거네요. 찾아가는 그날 뭐가 그렇게 급해서 찾아갔느냐? 예. 그날이 박정훈 대령 3차 공판이 용산에서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증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증언 어떤 것? 해병대 이윤세 정문공보실장이 공판에 출석해서 놀라운 증언을 합니다. 당시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기고 예. 박정훈 대령이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이첩했다. 했다. 이게 공소 사실인데 예. 그거 아니다. 아니고 예. 해병대 사령관은 장관이 지시해서 전달만 한 사람이지 박 대령한테 직접 지시한 사람이 아니다. 이 지시한 시작은 이종석 국방장관이라고 탁 찍어서. 그래서 그날 웃기는 장면이 나온 게 용산에서는 그 공판이 열리고 있고 예. 옆에 장관실에서는 이종섭 대사가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틀어막을 게 많아요. 이게 지금 증언도 그러고 틀어막을 게 현지 군법원은 어디 소속이에요?
저기 군사법원이 있는데 예. 군사법원의 주요 인사나 감독은 국방부 장관이 맡고 있습니다. 야, 이거 심각하네. 예. 그러면은 예. 난 이걸 왜 언론이 안 쓰냐고. 여기서 그 증언이 나오는 하루에 다 벌어진 일이거든요. 예. 문제 귀국한 그날 예. 그게 벌어진 일인데 지금 오늘 경향신문에 단독 기사가 또 나왔어요. 뭐라고요? 국방부 조사본부 증언. 예. 여기에 군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 오늘 아침 조간에 나왔는데 예. 이렇게 장관한테 사망 사건 보고하고 이런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원래 간략 보고라고 사건 속보라는 게 있어요. 야전에서 군사 경찰이. 예. 그럼 조사본부에서 그 속보를 취합해서 예. 한두 장짜리 보고서 올리고 만다. 예. 장관이 뭐 결재를 한다. 뭘 뭐 이첩해라 마라. 이 자체가 비정상이다. 이 진술이 나왔어. 그것도 정공보실장 똑같은 사람입니까? 아니 그건 조사본부에 조사본부에서 예, 그건 군사경찰 라인에서 군사경찰 라인에서 아니 다 이종섭 장관이 이상하대. 아. 전부 지금도 나오는 게 그래. 그러면 공수처 출석은 먼 훗날 얘기고 예. 그건 수사 뭐 준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아직도 하세월이고 지금 이 증거인멸 이거부터 막아야지 그래. 신원식 장관 찾아가서 둘이 무슨 밀담을 했겠습니까? 그러네. 무슨 방산 회의를 해 거기 가서 나 참 이런 손 가리고 아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냄새를 맡은 거 아니요? 예. 이건 뭔가 이상해. 왜 혼자 찾아왔대? 그래가지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을 상대로 막 질문을 했겠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막 벌컥벌컥 화를 해. 전하규 대변인이? 아니, 예. 저기 국방 현안, 방산 현안이 있어서 온 거지. 그리고 왜 자꾸 도주 대사라 그러냐? 예. 그럼 저기 뭐야 국방장관 지난 사람한테 그게 예의냐? 예. 현직 대사한테 예. 막 기자들한테 화를 내는 거야. 이게 아니 물어보지도 못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방부까지 비상사태인 거예요. 아니 내가 이게 다 걸리네. 지금도 일단은 이 사람 저 국방부 외교부 휘젓고 다니는 그거부터 막아야 돼. 지금. 근데 해병대를 건드렸으니 그리고 해병대가 지금 똘똘 뭉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해병대에서 다 불리한 증언 나오고 있어요. 전후회로 똘똘 뭉쳐 있고 그냥 팩트를 진실을 가리자 이렇게 나온 거고 이 생각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쭉 들어보니 박정원 대령이 이야기한 대로 일단 군사법정에 이종섭을 증인으로 앉히면 되겠네. 그거 신청했죠. 신청했잖아요. 연예인들이. 그렇죠. 예. 그러면 공수처에서 뭐 조사받으라 이거가 아니고 이종섭은 군사법정에서 증언을 해라.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그게 더 성숙된 단계라.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건데 그것도 막아야 되겠지만 일단은 현역 군인들로부터 불리한 제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는 신원식 장관이 막아줘야 되는데 이게 급했던 겁니다. 제일 급했던 건 이거예요. 야, 이게 뭐 경향신문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 아주 중요하네요. 언론의 함정이 어디서 함정에 빠지냐 하면은 이종석과 공수처라는 요 프레임의 그렇지, 그것만 지금 보고 기사들이 그리고 법조 기자가 붙고 사회 기자가 붙고 한 게 이게 어쩌면 우리의 실수이자 한동훈 프레임이에요. 한동훈은 공수처 수사 빨리 해라, 소환 빨리 해라, 출석하려고 귀국했으니 다 해결된 거 아니냐. 여기에 우겨 넣으려는데 여기에 말려들면 안 돼.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군사재판. 거기에 이거 중요하다. 현역 군인들의 불리한 증언이 막 나오고 있을 때 그렇죠. 그때 이종섭 장관은 무지한히 급했다. 그래서 국방부를 찾아가서 얘기하고 나서 이후에 이제 이종섭 장관에 대한 증인 신청 문제가 이 다음 공판의 첫 증인이란 말이에요. 신청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그겁니다. 공수처는 나중 문제입니다. 그건 선거용으로 한동훈 그렇죠. 무마하려고 한 귀국 쇼고 나중 문제예요. 나중에 특검해도 돼.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 특검해도 돼. 굳이 뭐 공수처가 뭐. 근데 이 짓을 놔도 그래? 이 짓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충분히 뭐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본인이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이종섭이 증인으로 가서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네. 없지만 지금 재판 자체가 워낙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증언이 이제 주워 담을 수 없게 사방에 널려 있거든요. 그리고 해병대 장교들이나
조사본부의 수사관들이 못 견디고 이제 자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수사관들까지. 예. 지금 조사본부에 누가 언론 플레이 했냐 이것도 색출 작업 들어가 있고 난리도 아니죠. 그러고 나니까 이종섭 장관이나 용산에서 보기엔 어떻게? 저 신원식 장관 저런 거 제대로 막으라고 앉혀놨더니 그렇죠. 왜 무방비 상태로 가는 거야? 네. 이제 불똥이 글로 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여기가 전체가 다 용산이 지금 누가 장관인지 누가 통제가 되는지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용산이. 이게. 근데 이종섭 장관의 이제까지 그 국방부 장관 되기 전에 어떤 경력을 보면 이 사람이 전략형이고 참모형이잖아요. 정책형이잖아요. 정책형 장교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급도 늦어요. 그래 많이 안 되고. 그렇지. 그러니까 야전에서 계속 이제 사단장을 하거나 뭐 이랬던 하긴 분은 했죠. 하긴 했지만 좀 늦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방부 라인 전략형, 참모형 뭐 이런 쪽이잖아요. 국방부 정책실 근무를 했어요. 정책실 근무를 했잖아요. 한미동맹단다. 그리고 청와대 그 김태호 밑에서 대외전략비서관실 행정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은 정무적인 판단이랄지 판단력이 그래도 이제 무조건 충성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합리적인데. 합리적인 분이잖아. 우리가 미군에서 장교를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 그래요. 메가더 스타일이고 아이젠하워 스타일이 있는데 메가더는 남의 말 안 듣지. 안 듣고 고개 숙인 적 없어. 대통령한테도 대들어버리잖아요. 아이젠하워는 정치. 거긴 친절하고 정치인이지. 사근사근하고. 그래서 이거를 맥 스타일과 아이크 스타일이라 그래요. 이분은 아이크 스타일이잖아. 아이크죠. 신원식이 오히려 맥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신원식은 믿을 수 있지만 이종섭은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놀라운 게 내가 한 말을 내가 기억 못하다 누가 기사로 알려주던데 작년 9월 30날 저기 평화방송에 출연해서 제가 그랬더라고요. 이제 두고 봐라 이종섭 어디 중동이나 아프리카 먼데 대사 보내버릴 거다. 언제? 작년 9월 30날. 와. 며칠 전에 이종섭이 예언가네요. 경질됐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때 왜 그랬겠냐? 임종덕 잘려, 신범철 잘려, 그들은 이제. 근데 다 이제 국회의원 배지 다 달아주려고 해. 그리고 임기용 국방비서관 군 정기 인사 시즌도 아닌데 잘려서 원복가. 나중에 진급해 국방대총장 가죠. 박진희 군사보좌관 교체돼. 남아 있는 게 이종섭 하나더라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인물 하나. 관련자 중에. 이게 시한폭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임자가 내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청문회 기간도 있고 뭐 보니까 애매해. 이 회색지대로 장관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라? 그래가지고 분명히 이거는 앉혀두지 않고 잘랐다는 뜻은 이제 치울 때가 온다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대사나 문화원장 자리로 저 중동 아프리카로 보낼 거라고 얘기를 했더라고. 근데 내가 틀렸지. 중동 아프리카가 아니라 호주였던 거지. 더 따뜻한 나라, 더 좋은 나라로. 약간 거긴 격이 낮아. 대사 자리가 너무 낮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로 호주로 된 건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게 6개월 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래 보니까 그때는 별 증언이 안 나오고 다 통제가 될 때예요. 그때 판단이 오르셨네. 그런데 우리는 박정훈 대령이 싸우는 것도 보고 진술서도 보고 이러면은 이게 분명히 이 보가 터질 것 같거든 언젠가는. 그러면은 저 이종섭 장관을 민간인으로 놔둘 수가 없다. 이게 내 주장이었던 거거든. 그런데 12월부터 그 신호가 왔어. 그때 공수처가 통화 기록을 막 입수하고 그다음에 장관이 막 그 개입한 정황들이 막 통화 기록, 포렌식 이런 게 하다 1월에는 압수수색이 공수처가 국방부 장관실, 해병대 사령관실, 뭐 휴대폰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압수수색한다가 1월 15일, 16일, 17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12월에 첫 증거 통화 기록이 공수처에 입수될 때 그때가 돼서 내정한대요. 시기적으로 맞아. 1월에는 막 급하게 아그레망을 막 보내고 뭘 받고 이런 절차에 서둘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9월 그때 얘기했던 상황이 실제로는 12월에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프레시안에서는 김종대 의원의 저 엉성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릅니다. 뭐 요래 썼대?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나? 예. 난 기억이 안 나더라고. 아니 그걸 또 어디서 살짝 디스를 해. 김종대 의원의 엉성한 시나리오라니. 아주 정밀했구만요. 아니 뭐 근데 예. 길진 않으니까. 예.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가 아니라 호주라고 틀렸대. 아, 그렇게 썼더라고요. 거의 맞은 거지 그 정도면. 아, 그래? 예. 아니 그래서 예. 그 맥락에서 보면 앞으로도 보인다 이겁니다. 예. 일단 공수처로 다 몰아 떨굴 거예요. 선거 끝날 때까지. 그리고 저기 호주도 안 보내고. 예. 이것도 사실 규정 위반인데 재외공관장은 공무로 20일 이상을 국내에 올 수가 없어요. 딱 날짜도 정해야 돼요. 그거 다 오버할 겁니다. 예. 그러면 무리하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는 뭘 막느냐? 군사재판 방탄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실제 그 메인 무대는 거기야. 그러니까 지금 박정훈 대령. 거기 박정훈 대령이 지금 피고인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항명 및 예. 상반 명예훼손죄요. 음. 근데 이것도 잘못 공소 제기한 게 음. 이게 저기 장관이 뭐 이렇게 압력을 넣었다. 이게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장관이 막 외압을 넣은 게 이제 사방에 널려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증언들이 나오고. 예. 그러면 이 재판의 결과도 사실은 저 장담을 못할 뿐더러 무엇보다도 그동안 거짓말한 게 다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그러네. 일단 군의 양심적인 장교들부터가 더 이상 저 이런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병대 정훈공보실장이 그 재판에 출석해서 시원하게 증언한 다음에 저 뒤에 앉아 있는 박정훈 대령은 처벌돼서는 안 됩니다. 와. 멋지다. 멋져. 이 얘기를 듣고 예. 이종섭 장관이 모골이 송연하지 않았을까? 그러네요. 게다가 그 박정훈을 지금 피고인으로 앉힌 게 조금 불리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피고인이면 각종 수사 기록이랄지 그 다큐멘터리를 다 요구할 수 있잖아요. 법정에. 그러면 판사가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와봐. 동등하게 정보는 나눠줘야지.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기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다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공수처든 특검이든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겠어요. 공수처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네. 군사재판에서 더 많은 증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 필요한 압수수색만 하고 공수처는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되네. 시간은 상황이. 자기 편이야. 아니 지난번에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같은 경우도 계속 뭐 이런 식으로 뭐 언론 탄압을 하니까 네. 뉴스타파에서 그 언론 탄압 당해가지고 막 피소도 되고 막 이랬거든요. 네. 피소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재판정에다가 그 관련해서 그러면 검찰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나 들어보게 그 기록들을 다 내놔라라고 하다 보니까 그 기록에서 주가 조작 정황이 더 나오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그렇죠. 똑같이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내가 이종섭을 귀국시켰다. 그래서 다 했다 해가지고 이 문제가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지는 그 병뚜껑은 일단 틀어 막은 거는 맞아요. 그렇지. 잠궈놨습니다. 또 다른 수도꼭지가 있다고. 군사재판. 요거는 어떻게 할게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관심을 빨리 글로 옮겨야 되는데 지금 언론이 한 발 늦는 거야 이거를. 이거를 야당도 그렇고. 진짜 이거 관련해서는 진짜 김종대 의원님이 정말 큰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때도 저기 해외 출국 그 대사 얘기도 했지만은 올해 1월부터 이번 선거는 최상병 선거로 간다 그랬거든. 그리고 특검 연대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이종석 건으로 이상하게 터졌지만 결국은 그 말대로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저기 공수처는요 하나의 상징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긴 메인 무대가 아니요. 결승전은 지금 저기 군사법정이네요. 여기서 열리는 거고 지금 이종섭이 막 국방부 찾아간 거 이걸 치러 국방부로 쳐들어가야 돼요. 인천공항 이제 당분간 갈 일이 없어. 저 주진우 기자 같이 멍청하게 귀국하는 줄 모르고 호주로 잡으러 가서 태평양에서 비행기가 스치듯 엇갈렸잖아. 한 명은 잡으러 가고 한 명은 기어 들어오고. 그러니까 빈집 털이 하러 간 거거든요. 그게 그랬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요건은 우리가 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공수처나 저 조사본부나 해병대가 이제 막 심한 피해를 입었어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예. 저항할 만큼 하다가 다 무너진 기관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 방치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완전히 그 조직은 거덜납니다. 해병대는 저 김기환 사령관, 임성근 사단장 지키려고 인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지금 현직으로 계시죠, 그분들은? 예, 그래가지고 장군 예. 진급자가 작년에 육해공군 다 나왔는데 해병대만 안 나왔거든. 아, 거기만 적체화됐어. 그러면은 이게 무슨 문제냐면 조직 전체 신진대사가 그러네요. 마비된 군대요. 그러네요. 군대 꼬라지가 그래가지고 해병대 사령관이 계속 그 못 나가고 버티고 있으니까 동기생 해군 참모총장이 해사 동기생이 왔어. 동기생 지휘 받아 이제. 이건 군에서 있을 수 없는 대법원 동기가 진급하면 나머지는 다 옷 벗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걸 감수하고 있으니 그 굴욕, 예. 그 어떤 지난한 어떤 그 고통. 이러는데 이거를 그 고급 장교들이 다 이걸 지켜보면서 야, 우리 군 망했다. 무슨 뭐 안보 위기가 어쩌고 하는데 이건 싸워보기도 전에 지는 군대입니다. 안보 위기를 자초하는 예. 거지. 아 손자병법에 예. 군의 상벌이 무너지면은 그 저 싸우기도 그렇죠. 전에 지는 군대라고 다 써 있는데. 그렇죠. 3,000년 전에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이 상벌에서 그것이 인사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이 불명예는 군인의 직업 의식으로서는 특성상. 네. 예.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러네요. 거의 이적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게 심하기 때문에 이건 폭발하게 돼 있다. 저절로 이건 간다. 예. 아, 그게 어디에서? 군사재판에서. 군사재판에서. 이 예.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국방부로 항의 방문 가야 돼요. 그래서 신원식 장관한테 따져야 돼요. 예. 그리고 민주당이 좀 이거를 이게 지금 상황 자체가 대통령실이 더 스스로를 꼬이게 만들고 있는 게 네. 이종섭 출국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 민주당이 지금 그래서 공수처에 이거를 고발을 했거든요. 네. 이거는 이 고발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 몇 가지가 있어요. 예. 우선 공수처도 이종섭 장관 출국을 허락했다는 표현. 그 예. 대통령실 입장 이것도 허위 사실이다. 이런 게 돼 있고 또 저기 신임장 사본 작성이라든가. 그때 했던 대통령실이 뭐 했던 여러 가지 입장문 또 사본 발급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러네. 민주당이 이건 고발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예. 야3당이 법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을 다 고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이후에 뭐 이삭죽기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미 저기 지지난주 금요일에 그 저 이종섭 장관 그 출국 막 할 무렵에 출국한 직후에 이미 고발 조치가 다 돼 있습니다. 예. 이게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막으려고 은폐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찌 보면은 범죄적 행위를 계속 저지르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가장 특이한 점은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종섭 대사와 공수처를 말하면 말하는 만큼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계속 그걸 저기 강조해가지고 더 이상 떨어지는 건 막았는데 최근에 의사들하고 대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종섭 귀국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 리스크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면서 한동훈 띄우기와 대통령 리스크 관리 요게 지난 일주일간 쭉 예. 벌어진 거고. 예,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했죠. 예, 그래가지고 떨어지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멈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아놨는데 예. 요걸로 됐다. 요걸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쳤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다. 왜냐하면 이종섭이 여전히 휘젓고 다니면서 증거인멸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방향을 돌리면서 예. 그 완전히 저기 집에 가둬버려야 돼요. 야당이. 오늘 영상을 한 100만 정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게 좀 100만 정도 보셔야 이게 널리 좀 알려져야 이게 프레임 자체가 지금 잘못됐네. 공수처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이종섭을 군사 법정에서 증언케 하라. 예,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당장 국방위 열겠다 그래 신원식 부르겠다. 안 그러면 우리가 장관실로 쫓아가겠다. 그렇지. 예, 그러면서
아니 피의자를 왜 면담했냐? 예. 당신 저기 그러고 군인들이 지금 증언하는 거 듣고 있냐 아니냐? 넌 누구 편이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이게 벌써 딱 바뀐 거예요 판이. 예. 이걸 하느냐 못 하느냐가 야당의 실력이요. 그러네요. 네. 예. 그리고 끝으로 그 뉴스버스가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기성 언론에서 잘 보도를 안 해. 어제 뉴스데스크만 보도하는 거 봤는데 네. 이게 지금 검찰이 참고인이든 뭐 피의자든 그 정확하게 그 사건과 관련된 증거만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디지털 증거 보통 우리 휴대폰에 많이 남아있으니까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디지털 증거 딱 그 증거만 보관을 그렇죠. 하고 그걸 법정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어차피 제출을 해봐야 압수수색에 딱 그 범위 내에 들어있지 않으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다른 모든 사적인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걔네들 그 데이터베이스에. 이거는 완전히 그 민간인들 사찰한 거 아니에요? 저는 관음증 권력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종의 네. 뭐든 몰래 들여다보는 거. 그런데 못된 버릇이 있어. 이것도 이진동 기자니까 밝혀낸 거예요. 그렇죠. 포렌식 현장에 뉴스버스에 간다고 지지난주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점심을 급히 먹었어요. 검찰에 들어가야 된다고. 포렌식 때문에 들어간다 그랬더라고요. 그렇지. 그런데 거기서 검찰 수사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네. 화면 모니터를 보고 알아낸 거 아닙니까? 이게 화면 모니터를 찍었구나. 그러면 그 찍은 거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검찰하고 이렇게 싸우는 기자고 민왕 기자니까 이게 가능했지. 그렇지. 일반인들은 이런 거 무슨 말인지를 몰라. 꿈에나 꿈도 꿨겠어요, 일반인들은. 당연히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지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 그 무슨 이제 통신사가 그 약 처방이랄지 이런 게 그 통신사로 바로 들어갔다가 의원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을 하자고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 텔레콤 통신회사 서버에 저장이 돼버리잖아요. 네. 환자의 정보가.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지. 예. 완전히 프라이버시 침해예요. 네. 근데 그거는 통신사 건은 암호화 돼가지고 무슨 뭐 어떤 병에 걸렸는지 무슨 뭐 이런 것들이 암호화돼서 보통 일반 프로그래머들 아니면 해독도 못해. 근데 이거는 이미지가 그대로 그냥 생자로 있는 거예요. 생자로. 그러니까. 문자 이미지 뭐 이런 게 생자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검찰을 믿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뭐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겠다. 검찰은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옛날에 그 대검 정보과 지금도 있고 왜 또 거기서 고발 사주도 한 거 아닙니까? 그 뭐 정보정책실인가 해서 손준성 검사가. 근데 이게 옛날에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만은 박근혜 정부 때 방산비리 수사가 대규모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검 정보과에서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 나갔지. 그랬더니 좋은 대접을 하면서 거래를 하자는 거야. 우리가 보기에는 제가 그때 잡지사 편집장 아닙니까? 그렇죠. 편집장께서 방산에 대해 많이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는 거지. 뭐든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주 찾아뵙겠다고 뭐 이러면서 쓸쓸하는데 이게 축적 데이터베이스 이거를 갖다가 하나의 어떤 그 아카이브 같이 국정원 과거에 국정원 못된 짓거리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네. 뭐 실적 올리는 거라면 수단 방법을 안 가려요. 그래가지고 이 수사는 원천적으로 잘못됐다고 내가 쭉 설명을 해준다고 내가. 근데 그런 게 아니야. 남의 사생활 정보. 어디에 저기 기업의 무슨 뒷이야기 이런 걸 알고 싶어해. 이게 검찰 조직이 정말 그 구태라고 생각되는 게 20년 제가 기자 생활 28년 이제 30년 가까이 되는데 과거에 사회부 기자할 때 검찰이나 경찰의 사람들이 그 왜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나 이런 거에서 압수수색해서 나오는
동영상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못된 동영상이나 이런 거 기자들이랑 돌려보고 그랬다고요? 네. 그거 전부 프라이버시 침해인데.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압수 목록 중에 뭐 이제 그 약간 음란성 비디오나 그렇죠. 뭐 이렇게 어디 사용하다 그거 갖고 있다가 지들끼리 또 보고 지들끼리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다 어디 상납도 해요. 아이고 나 아이 진짜 상납도 했었어요. 예. 과거에는. 예. 근데 이놈들이 아주 이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맞습니다. 예. 네. 언론은 제발 좀 보도 좀 합시다. 그렇게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언론이?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예, 김종대 전 정의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치본석 오늘 여기까지고요. 예, 지금까지 저는 최경련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제가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